이 사람을 내가 사겠습니다. 미친 개지. 저 여인도 곧 죽을 텐데. 병들어 죽어가던 기생이 전 재산 5냥을 꺼내 쓸모없다고 버려진 종놈 하나를 샀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초연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하루를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고을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 시절은 하늘도 땅도 백성들에게 등을 돌린 듯한 때였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름에는 장마가 쏟아져 강둑이 무너졌으며 가을에는 메뚜기 떼가 들판을 뒤덮어 남은 곡식마저 갉아먹었지요. 백성들의 등골은 세금에 짓눌려 휘어지고 또 휘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의 값은 쌀 한 말보다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 뒤란에 닭 한 마리만도 못한 세상이었지요. 고을 장터에는 매일같이 자식을 파는 어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제 몸을 팔려는 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반 나리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먹고 살 궁리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하지 않았지요. 그 천한 것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고을 기생집 뒤란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달빛 아래서 검은고를 타는 그녀를 보기 위해 양반 나리들이 줄을 섰고 그녀가 부르는 노래 한 곡에 은전님량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흘러나오는 가락은 새소리처럼 맑았고 그녀의 춤사위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했지요. 하지만 지금 연화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고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울긋불긋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붉은 피가 손수건에 묻어났지요. 폐병이었습니다. 기생집 주인은 연화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병든 계집을 두면 다른 아이들까지 옮는다는 이유였지요. 한때 은전을 쌓아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화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마당 한 구석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 그 체념 속에서도 그녀는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더러워진 치마폭을 가지런히 여미는 손길에는 여전히 우아함이 남아 있었지요. 그 무렵 고을 장터 한쪽에는 종매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건강한 종놈 하나 있소. 상인의 외침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그 종놈은 돌쇠라 불렸는데 온 동네에서 바보로 소문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18 먹은 나이였지만 말은 어눌하고 행동은 굼떴습니다.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주인을 1년에 3번씩이나 바꿔야 했지요. 저놈은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놈이요. 곤장을 쳐도 정신을 못 차리더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돌쇠의 등에는 매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제도 주인에게 곤장을 맞았고 그제도 맞았습니다.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돌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보인 척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을 뿐이지요. 남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 때문에
주인이 천대하는 다른 종들을 몰래 도와주다 매를 맞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생집 마당에서 쫓겨난 연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품속에는 은전님 양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몰래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이 돈으로 마지막 잠자리라도 마련하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이, 옷감을 파는 이, 그릇을 파는 이들의 외침이 뒤섞여 시끄러웠지요. 연하는 그 소음 속에서 한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퍽퍽하는 매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종매 상인이 한 젊은 종놈을 때리고 있었지요. 이 쓸모없는 놈, 사가는 사람도 없으니 값이라도 깎아야겠구나. 그 종놈은 신음도 내지 않고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연하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세상에 버림받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아이 내가 사겠소. 연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연하를 쳐다보았지요. 저 여자가 미쳤나? 병들어 죽어가는 주제에 종놈을 산다고? 그것도 바보 종놈을 말이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종매 상인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씨, 정신이 온전하시오? 이놈은 쓸모가 없어서 값을 깎아야 하는 놈인데. 연하는 품에서 은전님 양을 꺼내 상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요. 저 아이를 주시오. 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놈이었으니 님양이라도 받는 것이 나았지요. 돌쇠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였기에 누군가 자신을 사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연하는 돌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제 너는 내 식구다. 그 말에 돌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연하가 거처로 삼은 곳은 고을 외곽의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요. 하지만 연하는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너는 여기 사랑채에서 지내거라. 연하는 돌쇠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돌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종놈에게 방을 내준다니 이런 주인은 처음이었지요. 주인마님, 저는 마루에서 자도 됩니다. 아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지내야 하는 법이니라.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매 맞을 걱정 없이, 욕설 들을 걱정 없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지요. 이상한 주인과 종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연하는 그 물로 얼굴을 씻고 약을 다렸지요. 주인마님, 제가 약을 다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느니라. 연하는 돌쇠에게 무거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정돈하고 장을 보고 간단한 심부름을 시켰지요. 돌쇠는 처음으로 매 맞지 않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지 않았고 욕을 하지 않았으며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돌쇠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자꾸나. 예. 주인마님과 제가 한 상에서요? 그래. 우리 둘뿐인데 무슨 상관이냐. 연하는 웃으며 밥을 떠주었습니다.
돌쇠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남은 밥을 얻어먹던 그였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같은 상에서 먹다니 말입니다. 주인마님은 어찌 저를 이리 잘 대해주시는 것입니까? 연하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단다. 그 아픔을 아니 너에게만큼은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하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졌고 토하는 피의 양도 늘어났지요. 돌쇠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망이 없소. 이미 병이 깊이 들어 약으로도 어찌할 수 없소. 돌쇠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기 시작했지요. 산삼, 영지, 황기 같은 귀한 약재를 찾아 헤맸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는 돌쇠의 손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돌쇠는 산을 헤맸습니다. 주인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연하는 돌쇠가 밤마다 어디를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돌아와 약을 다려주는 돌쇠의 손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약을 다리는 돌쇠를 지켜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쇠가 약재 이름이 적힌 한문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황기고 이건 감초로구나. 이걸 함께 다리면 기운을 돋우는 데 좋지. 돌쇠는 중얼거리며 약재를 분류했지요.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라던 종놈이 한문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약재의 성질까지 안다니 말입니다. 돌쇠야, 너 글을 아느냐? 연하의 물음에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조금? 약재의 성질까지 아는 것이 조금이란 말이냐? 연하는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날이 갈수록 연하의 몸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의 횟수가 줄어들고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돌쇠가 밤마다 캐온 약초 덕분이었습니다. 연하는 돌쇠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연하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지요.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약을 다려주는 돌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게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돌쇠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인마님은 제게 처음으로 사람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매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을 수령의 군졸들이 초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광기 도망자 연하가 여기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당장 나오너라. 연하는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기생집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지만 관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었지요. 돌쇠는 연하를 방 안에 숨기고 홀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군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바보종 놈이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군졸 하나가 돌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돌쇠의 단호한 태도에 군졸들도 당황했습니다. 바보라던 종놈이 일이 똑 부러지게 말하다니 말입니다. 이틀 뒤 고을 수령이 직접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허연 수령은 연하를 끌어내라 명령했지요. 돌쇠는 수령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령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이 무슨 법을 안다고 감히 내 앞에서 법을 논하느냐. 그러자 돌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 제오조에 따르면 병으로 관직을 그만둔 관기는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호전 제3조에 의하면 병든 자를 강제로 징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요. 연하는 병으로 기생집에서 쫓겨난 것이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하를 끌고 가시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수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보라던 종놈이 경국대전의 조항을 줄줄 외우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 해석도 정확했습니다. 너 이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수령의 물음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그를 조금 아는 천한 종놈일 뿐입니다. 수령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돌쇠를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고을의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지요. 바보종 놈이 법전을 줄줄 외운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대체 누구냐? 바보가 아닌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경국대전까지 외우다니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돌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촛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지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마님,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집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전 좌의정을 지낸 분이셨지요. 하지만 당쟁에 휘말려 영모의 누명을 쓰셨습니다. 증거도 없는 누명이었지만 임금께서는 아버지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차명을 당하셨고 가족들은 모두 죽거나 흩어졌지요. 저는 서자였기에 관노로 팔려가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언제든 죽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바보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총명한 종놈은 양반들이 두려워하니까요. 바보 종놈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 그저 천대만 받을 뿐 목숨을 노리지는 않았습니다. 연하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한문을 알았는지, 왜 법전의 조항을 외웠는지, 왜 약재의 성질을 알았는지 말입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도 나처럼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였구나. 얼마나 무서웠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돌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끼리의 위로였지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정체를 의심한 고을 수령이 한양에 첩보를 올렸고 며칠 뒤 한양에서 포졸들이 내려왔습니다. 영모자의 후손 돌쇠를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진 것이지요. 초가집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연하는 겁에 질렸습니다. 돌쇠를 빼돌리려 했지만 집은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하로 가기로 한 것이지요. 돌쇠야, 나를 믿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테니.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하는 고을 수령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 모든 것은 제 꾀입니다. 돌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종놈일 뿐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 그 아이를 부려먹을 수 없으니 법전을 가르쳐 쓸모있게 만들려 했던 것뿐이지요. 연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수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곤장 20대를 쳐서 진실을 밝혀라. 연하는 병든 몸으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1대, 2대, 3대. 피가 튀어도 연하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대, 15대. 연하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돌쇠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그때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돌쇠가 뛰어들어온 것이지요. 그만두시오. 돌쇠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여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영모자의 서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죄와는 무관합니다. 돌쇠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리기 전 억울함을 호소하려 쓴 상소문입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든 것뿐이지요. 이 상소문에는 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돌쇠는 유창한 말솜씨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당시 영모를 고변한 자는 아버지의 정적이었던 영의정 김대감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모함했지요. 아버지가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는 필적이 다릅니다. 또한 영모의 공모자라던 자들은 모두 아버지와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입니다. 어찌 원수와 함께 영모를 꾸미겠습니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바보라던 종놈이 이토록 조리 있게 말하다니 말입니다. 수령도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 상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역적의 자식이 아닌 억울한 양반의 후손을 잡아 가둔 셈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때 관아 밖에서 말굽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돌쇠의 상소문을 읽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소문의 내용은 사실이요. 나는 이미 한양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왔소. 최근 당시 영모를 고변했던 자가 죽기 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자백했소. 어사의 말에 수령은 안색이 하얘졌습니다. 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맞소? 임금께서는 이미 신원을 회복시키라는 교지를 내리셨소. 또한 연하도 억울하게 광기로 끌려간 양인 출신이라는 증언이 있어. 연하의 아버지는 원래 양반이었으나 몰락하여 딸을 기생집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이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이 만든 희생자였던 것이지요. 어사는 수령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핍박하고 억울한 이를 곤장으로 다스린 죄로 그대는 파직되었소. 당장 관인을 내놓으시오. 수령은 떨리는 손으로 관인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연하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마님,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돌쇠는 신분을 회복했고 연하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아버지의 관직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연하의 병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곤장을 맞으며 더욱 악화된 것이지요. 의원은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제까지 버틴 것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연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답니다.
돌쇠와 함께한 날들만으로도 제 인생은 가치가 있었지요.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주인마님을 살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을을 떠나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았지요. 돌쇠는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연화와 함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연화는 나날이 쇠약해졌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밤이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연화는 돌쇠의 품에 안겨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답게 사랑받으며 죽을 수 있다니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돌쇠는 연화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돌쇠야, 너와 함께 이 눈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다. 돌쇠는 연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주인마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주인마님은 제게 사람다운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인마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우리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저 연화라 불러다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연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연화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돌쇠야. 연화는 돌쇠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마침내 찾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돌쇠는 연화를 오두막 뒤편 언덕에 묻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가득 피는 곳이었습니다. 매화, 진달래, 철쭉이 차례로 피어나 1년 내내 꽃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돌쇠는 평생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벼슬을 하라는 권유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산골에서 홀로 살며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병든 이가 있으면 약을 지어 주었고 굶주린 이가 있으면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으면 송사를 도와주었지요. 사람들은 돌쇠를 산신령처럼 받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묻곤 했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홀로 사십니까? 그토록 좋은 집안 출신이시면 한양에 가서 벼슬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실 수 있을 텐데요. 돌쇠는 언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오. 내 곁에는 늘 연화가 있어. 그녀는 내게 사람다운 삶을 가르쳐준 은인이자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소. 나는 지금도 그녀와 함께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종 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람답던 사내였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병든 기생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지위도, 건강도 뛰어넘는다고 말이지요. 연화와 돌쇠는 세상이 만든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사람답게 대했습니다. 연화는 돌쇠에게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돌쇠는 연화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지요.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